우리처럼 합리적이다. 우리는 합리적이고 니들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들도 우리처럼 합리적이야. 그러면 평소에 우리는 그들을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었겠지. 시작할게요. 문화 상대주의 논쟁에서 하여튼 말싸움 하는 건 중요하지. 문화 상대주의 논쟁 체크. 문화 상대주의 논쟁에서 인간의 합리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합리성이 포인트 되는 단어겠네요. 왜? 작은 따옴표로 묶어놨으니까. 인간은 합리적 동물인가? 만약 그렇다면 합리성은 모든 사회와 문화에 공통적으로 되는 보편적인 것인가? 아니면 합리성의 기준과 내용이 다른가? 합리성에 대한 기준 첫 번째, 합리성은 1번 보편적이야. 세상 사람 에블바리 다 같이 누구나 다 합리적이야. 2번 아니지. 합리성은 그 기준과 내용이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대. 1번 합리성은 보편적이야 라는 입장이 진정한 문화 상대주의에 끌려가는 거고 기준과 내용이 달라 라는 것들은 조금 다른 입장일 거라고. 그래서 인간은 합리적인가? 오케이, 인정. 근데 그거 보편적인가? 그럼 보편적이지. 아니야, 보편적이지 않아. 뭔가 다른 기준이 있어. 이런 두 사람들이 맨날 싸우고 있다고. 결론부터 말하면 합리성이라는 것은 어머 세상에 이 아저씨 말하는 거 화끈한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합리성은 문화적으로 정의되는 것이고 사람들의 행동 환경은 아주 다르다. 즉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합리성의 기준과 내용은 사회 문화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된다. 정신 나간 짓 했네. 죄송해요. 여기에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 아니야. 여기 밑에 기준과 내용이 달라. 얘가 문화 상대주의에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합리적이고 저러한 것도 합리적이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니까. 모든 인간은 나름대로 합리적이지만 그 문화는 환경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며 사람들의 인식과 가치와 욕망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는데요. 뭐라고? 환경에 의해서 문화가 형성되는 거고 환경에 의해서 사람들의 인식, 가치, 욕망도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환경은 어때? 사람들 사는 데마다 다 다르지. 그러니까 환경에 의해 문화가 만들어진다. 문화는 전부 다르다. 환경에 의해 사람의 인식과 가치와 욕망이 달라진다. 인식, 가치, 욕망 다르다. 그만큼 그들도 우리만큼이나 합리적인 것이다. 어머, 제목이 벌써 나왔죠. 그들도 우리만큼이나 합리적인 것이다. 첫 번째 단락 내용, 문화적으로 정의되는 합리성. 중요한 말은 여기 위에 완자쌤의 한마디, 문화 상대주의. 이 말 중요한 말이에요. 즉, 문화에는 밑줄, 우열을 가리는 것은 옳지 않다. 우수한 문화, 열등한 문화라는 건 없어. 이거지. 밑으로 내려갈게요. 미국의 인류학자 스피로는 이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고 있죠. 인용. 미얀마 사람들에게는 증권 투자보다 종교적인 지출이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미얀마 사람들에게는 종교적 지출이 그들에게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다. 야, 쓰고 없어지는 돈 차라리 주식에 투자해서 돈 불리는 게 낫지 않나? 이게 우리들 생각인데 미얀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의 관찰에 의하면 북부 미얀마의 가난한 농부들은 서구인들이 봤을 때 불필요한 일에 대부분 수입을 대부분 지출한다. 요 말이 중요하죠. 서구인이 봤을 때. 대개 종교적인 의례나 승려들을 위한 만찬, 정교한 탑을 쌓는 일 등에 생각해보면 나한테 돈 되는 일에 돈 쓰지를 않고 있어. 서구인들이 봤을 때 쟤네 돈지랄하고 있네? 비합리적인 걸? 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지출 행위가 어리석거나 비합리적인 거라고 할 수는 없다. 밑줄. 이러한 지출 행위가 어리석거나 비합리적인 거라고 할 수 없다. 왜? 그들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거니까. 사실 불교 문화라는 맥락에서 보면 합리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불교 문화라는 맥락에선 합리적인 행위다. 그들에게는 부라는 것은 언제 사라질 줄 모르는 불안한 것이기 때문에 돈을 저축해서 재산을 모으는 것보다 재산을 소비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빨간색으로 체크. 소비 방식에 영향을 준 배경은 경제관념. 그들은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환생과 업보와 자비를 통해 공덕을 쌓는 불교 신념을 실천합니다. 소비 생활에 영향을 주는 배경 두 번째, 종교적 관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꼬불꼬불 밑줄 해놓은 거. 미얀마 사람들은 꼬불꼬불 밑줄에 돈을 씁니다. 왜? 그들의 경제관념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관념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꼬불꼬불 밑줄, 이러한 데 돈을 쓰는 겁니다. 이러한 신념 때문에 그들이 승려를 위한 만찬, 돈 쓰죠? 종교적 의례, 돈 쓰지? 탑 쌓는 일, 돈 쓰죠? 현세의 다른 이들과 좋은 인연을 맺고 위세와 존경을 얻으며 내세에서 좋은 환생을 보장받는 매우 합리적인 것이다. 그러면 여기 요렇게 체크. 현세에서 다른 이들과 좋은 인연을 맺고 위세와 존경을 얻으며 내세에서 더 좋은 환생을 보장받는 것을 목적으로 한 소비이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선 아주 합리적인 것이다. 여기까지는 괜찮나요? 네, 넘어가기 전에 옆에 문제 바로 풀고 갈게요. 문화를 대하는 글쓴이의 관점, 문화 상대주의 하면 되지. 문화 띄고 상대주의. 미얀마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돈 써요? 탑 쌓는데. 증권 투자 안 하지. 종교의례 돈 쓰지. 성대한 혼례? 혼례 얘기는 없어. 승려들에게 만찬 대접합니다. 돈 쓰지. 그드무. 답은 3번.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되죠. 밑으로 내려갑시다. 친족 중심 사회에서는 의례 비용이 많이 돈을 쓰는 것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 이제 또 다른 얘기니까 다른 색깔. 친족 중심 사회에선 의례 비용에 많은 돈 지출합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국가에서 치르는 결혼식 비용은 그들의 생활 수준에 비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인도, 방글라데시와 같은 나라나 이슬람 국가에서 혼례를 한번 살펴봅시다. 결혼식이 일주일이야. 일주일 내내 음식을 풍족하게 차려서 잔치를 벌이고 춤추는데 많은 의례 비용 지출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피지의 원주민들도 혼례 치를 때 소 5마리, 돼지 3마리, 닭 30마리, 전통 음료 양고 수십 킬로, 의례용 혼수품, 생활용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잔치를 즐깁니다. 결혼식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냥 혼인신고하면 끝이지. 요즘 같은 데는 섣불리 혼인신고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는 우리 딸한테도 얘기하고 있어. 결혼하지 마. 그렇다고 제 결혼 생활이 불행한 건 아니에요. 아주 행복합니다. 이러한 소비는 합리적인 행위인가? 답, yes, no 대답해 주세요. 뭐라고 대답할 거야? 이 사람들 입장에선 yes야. 이 나라 사람들한테는 합리적인 소비야. 이에 대해 인류학자들은 이들 사회에서 자신들의 위세를 유지하기 위해 소비하는 행동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혼식에서 돈 아끼고 지출 많이 안 하면 그 지역 사회에서 사회 문화권에서 매장당하는 거야. 아, 저런 쪼잔한 자식. 이런 소리 듣는 거지. 한 번 듣고 끝이 아니라 위신에 관련되는 거니까.
그들은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위 경쟁, 과시를 위해서 친족 집단의 공동체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성대한 잔치를 벌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야, 우리 집 딸내미 결혼할 때 일주일 내내 와가지고 밥 얻어먹고 갔으면서 니네 집 아들내미 결혼할 때는 뭐 잔치를 이틀만 한다고?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소리 한다라는 거지. 됐어. 너 같은 쓰레기 상대 안 할 거야. 이런 소리 나온다는 거야. 이처럼 어떤 관습을 비합리적이다라고 치부하는 일은 대개 자신이 속한 문화의 합리성을 기준으로 다른 문화와 관습을 바라보는 데서 비롯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체크. 자신이 속한 문화의 합리성 기준으로 다른 문화와 관습을 바라보는 데서 비롯하는 경우가 많다. 글쓴이가 봤었을 때 이거는 아주 부당한 거지. 글쓴이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게 비합리적인 거야. 상대주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나를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는 거니까 이렇게. 네. 우리나라도 좀 이런 식의 방식인 거예요. 우리나라 결혼식? 우리나라 결혼식은 그냥 하루지. 근데 이제 그런 걸 이런 거지. 무슨 웨딩홀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라 5성급 호텔에서 웨딩 올리고 싶어요. 이런 거지. 근데 그게 우리 문화는 아닌 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하면은 좋은데 뒤에서 얘기하면 수근수근하지. 이런 것들. 우리나라는 이 정도까지는 안 하지 않나? 웬만하면 하지 말고. 하지만 이러한 관행들은 의례적 소비를 통해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는 현대인들의 소비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혼식에 일주일 돈 쓴다고? 무슨 돈 지랄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지들도 그래. 별 다를 게 없다. 현대사회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거지. 됐고 밑으로 또 내려가 봅시다.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다른 문화권의 관행도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고안해낸 현명한 행동임을 깨닫게 된다. 여기 볼게요. 남의 눈에는 이해하기 힘든 게, 환경에 적응하는 행동이야. 그럴 때도 있대. 남이 볼 때는. 인류학자 마빈 해리스는 인도인이 소를 숭배하고 소고기 당연히 안 먹겠지. 이슬람교도가 돼지고기 혐오하는 데서 돼지고기 안 먹겠죠. 비롯된 이러한 종교적 음식 금기는 사실 어디에서 온 거야? 환경적 합리성 때문에 종교적인 음식 금기가 생겨난 거야. 피상적으로 겉으로만 볼 때 종교적인 금기로만 이해될 수 있는 암소 숭배와 음식 금기의 이면에는 효과적으로 소를 이용하는 지혜가 깔려 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암소 숭배는 효과적인 소의 이용이야. 지혜로운 거야. 암소를 숭배하는 건 지혜로운 거야. 먹어 없애는 것보다 걔를 일시키는 게 훨씬 남는 장사거든. 그런 거죠. 옆에 거 4번 답 찾 3번 문제 보러 갈게요. 친족 중심 사례에서 의례를 성대하게 치릅니다. 위세를 유지하려고, 그쵸? 과시하려고, 지위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친족 집단의 공동체적 의무를 다하려고, 현세의 많은 이들과 좋은 인연을 맺고 후세를 기약하기 위해서, 다음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의례를 성대하게 치르나? 그건 아니지. 달라. 다음 4번. 어떤 관습을 비합리적이다라고 치부하게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걔네들을 세 번째 단락 첫째 줄 자신이 속한 문화의 합리적 관념을 기준으로 다른 문화와 관습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했기 때문에. 쓰기 귀찮은데 그러면 요 정도로 정리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 여기 요렇게 여기에다가 네모쳐 놓고 여기에다 네모쳐 놓고 요게 4번의 답입니다. 이렇게 가져오면 되지. 자신이 속한 문화의 합리성 관념을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야, 우리는 안 그런데 쟤네들은 왜 저런데? 이런 마음이죠. 다음 페이지. 마빈 해리스는 인도인이 소를 먹지 않음으로써 더 효과적으로 소를 활용하고 있으며 앞의 내용 그대로 갖다 쓰면 소를 먹지 않는다. 암소숭배. 효과적으로 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어느 하나도 낭비하지 않고 가장 실용적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효과적으로 소를 활용한다. 어느 하나 낭비하지 않고 실용적으로 이용하는 거다. 인도의 소는 쟁기를 끌고 연료를 공급하며 비료, 우유, 가죽을 제공한다. 소가 이렇게 이로움을 주고 있는데 한순간의 입의 즐거움을 위해서 소를 잡아먹는다? 비합리적인 거지. 오히려 그게 경제관념이 없는 거야. 암탉이 황금알을 낳으면 그거 살려놔야지. 배 가르면 안 돼. 인도의 소가 경작지와 식량을 두고 인간과 경쟁한다면 이야기는 달랐겠지만, 그렇지. 인도의 암소는 인간과 경쟁하지 않아. 무슨 말이야? 사람 먹는 걸 소는 안 먹어. 소 먹는 걸 사람도 안 먹어. 먹는 걸로 싸울 일이 없어. 게다가 인간이 남긴 쓰레기와 찌꺼기를 치워주고 우유를 생산해주는 고마운 존재다. 그러니 암소를 숭배하고 소고기를 먹지 않는 이 금기가 체크. 환경적 합리성. 여기에서 또 중요한 말은 요거야. 환경적이라는 말 자체가 중요한 말이에요. 환경적 합리성. 또한 문화 상대주의를 이해하는데 돼지고기에 대한 금기와 상징 체계가 문화마다 얼마나 다른지 살펴보는 것만큼 좋은 사례가 없다. 자, 여러분, 이제 돼지고기에 한번 집중해 봅시다. 이슬람교도는 이 세상에는 돼지고기를 먹는 짐승 같은 야만인과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신실한 믿음이 투철한 인간들이 있다. 라고 말을 한다. 이들 세 개를 야만, 문명, 이교도, 이슬람교, 그것으로 나누는 기준이 바로 돼지고기 금기를 지키는가 여부입니다. 그 맛있는 걸 왜 안 먹어? 이런 들떨어진 놈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으나 그들 입장에서 보면 이슬람교도가 돼지고기를 혐오하는 이유는 단순히 종교적 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면 종교적 금기 더하기 돼지고기는 선모충증, 기생충병을 일으킬 수 있고 치명적인 판저병, 이건 걸리면은 100% 죽어. 중동에서 매우 위험한 음식이야. 위험한 음식이라서 안 먹는 거야. 돼지 사육은 중동 지방의 자연 생태계와 문화 공동체를 깨트릴 위험이 있어. 자연 생태계와 문화 공동체를 깨트려. 유목 생활을 하거나 반정착 농경을 하는 아랍인들에게 돼지는 위협적인 존재야. 왜냐? 양이나 말처럼 끌고 다닐 수가 없어. 돼지를 끌고 이동할 수 없기 때문이지.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종교적 금기에는 생태학적 전략과 합리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체크하죠. 이슬람교도가 돼지고기를 혐오한다? 그 이유는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1번 종교적 금기도 있고 2번 생태학적 전략과 합리성도 있는 겁니다. 이런 거지. 야, 돼지고기는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으니까 먹지 마. 위험해. 라고 하면 사람들 먹을걸? 근데 종교 지도자가 종교적 교리로 먹지 말라고 하면 이게 먹기 쉽지 않지. 못 먹지. 이렇게. 반면 중국과 대다수 남태평양 섬나라에서는 돼지를 매우 특별하고 좋은 동물입니다. 이들 나라 어떤 나라? 중국과 대다수 남태평양 섬나라에선 대부분 돼지를 방목해요. 집안에 돼지가 들어와
애완동물 이상 인간과 가깝고 친근해서 돼지와 함께 살아 돼지를 조상신에게 바치는 가장 귀한 의례 동물로 숭배하기도 합니다. 한쪽에서는 혐오하고 한쪽에서는 숭배하고 왜? 종교적 이유와 환경에 적응하는 생태학적 전략 합리성 덕분에. 인류학자 로이 라파로트는 뉴기니 고산지대에 사는 쳔바가 마링족의 카이코라는 돼지 축제를 연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어디에 있을까? 쳔바가 마링족의 카이코라는 돼지 축제. 12년에 한 번 열리는데 거의 1년 동안 계속됩니다. 어마어마하네. 돼지의 수가 늘어나면 돼지가 밭을 훼손하고 이로 인해 이웃과 싸움이 늘어나는 등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지의 수를 적절히 조절해 주는 거지. 그러면 부족 사람들은 축제를 열어야 할 때가 되었음을 감지하고 카이코 축제를 열어. 이때 뭐해? 돼지 잡아먹어. 축제가 끝나면 2-3달 이내에 다른 부족과 전쟁을 벌여서 남아있는 돼지를 제물로 바치는 데 쓰고 조상신에게 올리는 제사에도 활용해. 넘치는 돼지를 이렇게 처리하는 거지. 인위적으로. 남아있는 돼지를 다시 키웁니다. 아예 씨를 말리지는 않네. 이러한 돼지 축제는 마링족이 활용할 수 있는 밑줄, 얘네들이 사용하는 자원과 생산 활동에 적당한 인구수와 가축수의 분배, 부족 간의 관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고도의 생태학적 전략인 겁니다. 역시 생태학적 전략이라는 말 중요하다. 생태학적 전략이라는 말 중요하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마저 읽고 옆에 꼽사리 문제 풀러갈게요. 이처럼 돼지고기를 혐오하는 사람도 숭배하는 사람도 각각 생태학적으로 합리적인 논리가 있다.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야. 각각 생태학적으로 합리적인 논리가 있다. 그들도 그들 나름 논리적이고 우리도 우리 나름 논리적인 것이다. 우리의 기준으로 그들의 합리성을 판단하지 말라. 돼지 숭배나 혐오를 단순히 종교적 금기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각 문화는 저마다 합리성을 지니고 있다. 밑줄. 서로 다른 합리성이야말로 각 문화가 지닌 오랜 지혜다. 밑줄. 특이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축적한 귀한 지식이다. 밑줄. 옆 페이지로 넘어와서 5, 6, 7번, 8번까지 그냥 같이 풀게요. 이슬람 교도들의 돼지고기 금지에 대한 마빈 해리스.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돼지를 이끌고 유목생활 할 수가 없어. 그렇지. 이슬람 교도들은 이교도와 자신들을 구분하는 기준으로서 그렇지. 무엇으로? 야만이냐, 이성적이니, 신실한 인간이냐 구별하지. 돼지 사용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비용 문제는 얘기한 적이 없어. 3번 탈락. 돼지고기가 선모충증이나 탄저균이 유발할 수 있는 생태학적 배경이 있다. 그렇지. 돼지 사육이 공동체 문화를 깨뜨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다. 괜찮죠? 답은 2번. 돼지 키우지 마. 왜? 돈 드니까. 그런 얘기 한 적 없음. 쳔버가 마링족의 카이코 축제를 여는 이유는 돼지가 너무 늘어나서 문제가 생기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답 3번. 돼지의 수가 증가해 부족 안팎의 문제가 발생하니까. 다음 페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1년 동안 축제하는 것도 꽤 합리적인 거지.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 만에? 그럼 일주일 만에 그 많은 돼지를 다 잡아먹어? 그건 불가능하지. 1년에 걸쳐서 여유 있게 잡아먹는 거죠. 축제 기간에 너무 가고 싶다. 카이코 축제에 대한 글쓴이의 평가는요. 굉장한데, 똘똘한데, 너네 작전이 좋다. 3번? 2번.
자원과 인구를 적절히 조절하는 고도의 생태학적 전략이다. 이 얘기 어디 있어요? 137페이지에 6번 단락 결론 위에 맨 마지막 줄에 쓰여져 있죠. 다음 문화의 합리성이 지니고 있는 의의 두 가지. 문화가 합리적인 겁니다. 뭐냐? 마지막 끝에 단락 쓰면 되죠. 1번 문화가 지니고 있는 오랜 지혜다. 오랜 지혜다. 2번 특수적인 환경에 적응하며 촉촉한 귀한 지식이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지. 다음 페이지 한번 살펴볼게요. 빈칸 채우기죠? 308, 9 두 페이지. 빈칸 지금 채워서 저 보여주세요. 시작! 소비에 대한 여러 사회의 특성과 그에 담긴 사회적 신념을 정리해 봅시다. 북부 미얀마 사람들은 어디다 돈 써? 종교 행사에 돈 쓰죠. 재산을 소비하는 게 좋은 일이다.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공덕을 쌓는 불교 신념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디에 돈 쓴다? 승려를 위한 만찬이나 종교의례 탑쌓는 일에 소비하고 그걸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310페이지. 방글라데시, 인도에서는 의례 비용에 많은 돈을 지출한다. 지위 경쟁이나 과시를 위해서 친족 집단의 공동체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돈 쓰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 밑으로 내려가죠. 음식 금기와 관련된 거. 인도인들은 소를 먹지 않는데 왜 소 안 먹어? 먹는 것보다 살려서 일시키는 게 훨씬 이득 봅니다. 인간과 일단 경쟁하지 않고 쟁기를 끌어주고 연료도 주고 비료, 의료, 가죽도 주고 그래서 숭배하며 고기를 먹지 않는다. 이슬람교도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유목생활에 불편해? 병을 옮겨? 탄저균을 옮길 수가 있어? 이렇게. 게다가 돼지랑 인간은 음식을 경쟁하는 관계예요. 다음, 위 생활을 바탕으로 사회 문화권마다 상이한 문화가 발생하는 까닭을 합리성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사는 환경에 맞게 인식과 가치, 욕망을 키우며 문화도 환경에 만들어집니다. 체크. 문화도 환경에 의해 만들어진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는 환경 조건이 다양해 각 사회 문화권마다 상이한 문화가 발생해 합리성이 문화적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합리성은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가 없다. 합리성은 옆에다가 쓸까요?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이렇게 체크해 놓으면 되겠지. 다음 페이지. 쳔바가 마링족의 카이코 축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 카이코 축제를 여는 이유는 사육하는 돼지의 수가 많아지고 사람과 돼지가 경작물을 놓고 갈등간에 놓이고 이웃 간에 싸움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적정수로 돼지를 유지하기 위한 거지. 나는 주어진 환경에서 고도의 생태적 전략을 사용해 영리하게 문제를 풀어낸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대단한 돼지 사랑 납셨지. 그렇구나. 나는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이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돼지를 희생하는 게 옳을까? 돼지가 늘어나면 팔거나 성별에 따라 우리를 분리를 해서 수가 늘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돼지를 성별에 따라서 분리해 놓으면 난 그게 돼지한테 더 몹쓸 짓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됐어. 저는 굉장히 인간 중심적이에요. 뭐 자연물 써먹을 수 있지. 그렇다고 확대하는 건 아니지만 여학생은 아주 그거 합리적이야 라고 생각하고 남학생은 옳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데 남학생의 대사에는 별로 공감하지 못하겠군요.
친구들과 의견을 나눠봅시다. 패스. 다음 페이지. 312. 그냥 할 거예요. 한글 창제에 두드러진 동기는 민족적 자주정신이다. 한글 창제, 민족적 자주정신. 고유 문자를 만들어 한자 문화권에서 벗어나 문화적으로 독립해야겠다라는 자주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자 문화권에 속했던 거란 여진 몽골은 이미 이 문화권, 어떤 문화권? 한자 문화권에서 벗어나 고유 문자를 만든 바가 있다. 요를 세운 거란은 대소 거란 문자, 금을 세운 여진은 대소 여진 문자, 원을 세운 몽골은 파스파 문자를 제정 반포했다. 한글 창제도 이러한 일련의 탈한 문화, 한나라 문화에서 탈피하려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한글 짱이다. 자주정신 쩌는데. 세종의 한글 창제와 정조의 한글 활용은 왕실의 필요에 의해서일 뿐 백성의 요구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 한글은 백성의 힘이 성장하면서 얻은 수확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한글이 민중적 가치를 실현해온 역사적 맥락을 해석한 것이지 당대의 창제 동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새로 창제된 한글은 운서를 번역하거나 한자로 쓰인 불견, 유교 경전을 풀어 쓰는 듯 철저히 중세적 질서를 유지하는 데 활용했다. 여기에서의 이 중세적 질서가 바로 한문화지. 한나라 중심 문화. 한글이 백성의 문자로 자리를 잡은 것은 소설이 유행하고 쓰임이 확대된 임진왜란의 이후였었다. 어머, 이 두 사람은 입장이 다르지. 훈민정음의 창제 동기에 대해서. 하나는 한 문화에서 벗어나려는 자주정신. 나는 아니야. 중세 질서 유지하는 데서 쓴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생각이 다르다. 누구의 입장이 더 맞는지는 그냥 읽어보고 판단하시면 되겠지. 저는 왠지 가에다가 손을 들어주고 싶군요. 이런 것들. 왜냐? 우리나라 짱이니까. 뒤에 나와 있는 소단어 문제 여러분들 조금 있다가 시간 주시면 그때 풀 거예요. 일단